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 뭐라든지 간에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게 레벨 테스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가 진행이 될 때 난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그 다음 것을 하나하나씩 준비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저희가 정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실제로 9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 카메라 각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 서비스를 좀 몇 번 진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레벨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10문제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10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CCNA 수준 10문제를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그 중에 한 5문제 정도까지밖에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베이직 수준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8문제 정도까지 맞췄다. 그러면 베이직은 넘어갔지만 아직 CCNA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문제를 다 맞췄다? 아, 최소한 CCNA급은 되나보다. 그러면 이제 나는 CCNP급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CCNA 내용을 10문제에 다 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한 데는 10문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위치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PC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PC IP 어드레스를 보면 같은 네트워크대에 있습니다. 하나는 191.1.1, 하나는 191.1.2. 걔네들끼리 서로 간에 통신이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스위치에 연결된 걸 보면 한 대 PC는 VLAN 2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한 대 PC는 VLAN 3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의 링크가 트렁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스위치가 지금 현재 PC하고 연결되어 있는 포트, 그 포트의 VLAN은 변경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은 트렁크 구간이네요. 저 트렁크 구간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PC1하고 PC2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1번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거의 비슷하죠. VLAN 2번에 PC 한 대가 연결되어 있고 VLAN 5에 PC 한 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둘 다 트렁크 포트가 아니라 하나는 액세스 포트, 하나는 트렁크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스위치 포트의 모드인 액세스, 트렁크 얘네들을 변경하지 말고 PC1하고 PC2가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동그라미들이 있는 게 전부 다 라우터들이에요. 그래서 R1에서부터 R18번까지 지금 현재 라우터가 1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한테 토폴로지를 받았어요. 그 토폴로지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구성된 거하고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8대의 장비에 다 일일이 텔넷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죠. 그랬을 때 밑에 OSPF가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OSPF가 동작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토폴로지하고 피지컬한 토폴로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가장 쉬운 방법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무엇이냐? 즉 맞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A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트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이 네트 기술은 사설 IP 어드레스를 공인 IP 어드레스로 변경을 시켜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을 보면 10.1.0.0의 8비트로 되어 있는 것은 IP 어드레스가 아니다. C번을 보면 맥 어드레스가 48비트로 되어 있죠. 앞에 24비트는 벤더, 제조사한테 주는 넘버, 그 다음에 뒤에 24비트는 제조사가 이제 랜카드나 스위치의 포트에다가 할당하는 맥어드레스를 공장에서 찍어서 발행하는 번호. 그러면 전체 48비트에서 앞에 24비트가
제조사한테 할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2의 24승계의 맥 어드레스를 제조사한테 할당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커스트로스 스위칭 기법이 있습니다. 커스트로스 스위칭은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만 보고 바로 포워딩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칭 기술이죠. 그때 커스트로스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스위치는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만 읽는다. 그 다음 거는 읽지 않는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더넷에서 프레임의 최소 사이즈가 64바이트다. 디폴트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자, 이 중에서 맞는 것은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거죠. 다섯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데 경로가 동일한 경로가 4개가 있는 거예요. R1으로 가는 경로, R2로 가는 경로, R3로 가는 경로, R4로 가는 경로. 이 경로에 대해서 로드를 분산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베이스 라우팅이라고 하는 PBR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PBR이라고 하는 건 CCNA의 소개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액세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스가 어떤 놈은 R1으로, 소스가 어떤 놈은 R2로 이렇게 트래픽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4로 나누어서 IP 어드레스의 4의 배수별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1.1.0의 24비트 네트워크가 반대편에 존재하나 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10.1.1.4, 8, 12, 16, 20 이렇게 4의 배수 단위로 올라가는 이 IP에 대해서는 전부 다 R1으로, 그 다음에 소스가 10.1.1.1, 5, 9, 13 이런 식으로 1에다가 4의 배수를 더한 이 값은 R2로, 그 다음에 10.1.1.2, 6, 10, 14 이런 식으로 해서 2 더하기 4의 배수, 얘네들은 R3로, 그 다음에 10.1.1.3, 7, 11, 15 해서 3 플러스 4의 배수는 R4로. 이런 경우에 액세스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R1으로 가는 트래픽, R2로 가는 트래픽, R3로 가는 트래픽, R4로 가는 트래픽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스페인 트리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군요. 설명 중 틀린 것은 고르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고 한 가지가 틀리다는 거겠죠. 그래서 A번을 봤더니 컨피그레이션 BPDU, 디폴트로 2초에 한 번씩 발생을 시키는 컨피그레이션 BPDU는 루트만이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포트, 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블록포트를 하나 만들죠. 룹 구조에서. 그때 이 블록포트는 트래픽을 받기는 하는데 보내지는 않죠. 그때 블록포트는 어떠한 트래픽도 보내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폴로지가 체인지가 됐을 때 노티피케이션으로 전달하는 BPDU가 있죠. TCM BPDU라고 합니다. TCM BPDU는 RSTP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STP에서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RSTP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BPDU의 에이징 타임 디폴트로 20초로 되어 있죠. 그리고 포워딩 딜레이 디폴트로 15초로 되어 있죠. 얘는 누가 선택한다? 루트가 선택한 값을 사용을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VST 플러스 VRAM별로 스페인 트리를 돌리는 거죠. 걔의 프라이티 값을 지정을 할 때는 0, 4096, 8192 이런 식으로 4096의 배수 단위로 프라이티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중에서 틀린 게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틀린 게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7번 문제입니다. 한 장비에 들어갔더니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로 스태틱 루트가 엄청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경로를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를 삭제를 했는데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태틱 루트 컨피그레이션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라우팅 테이블에서만 해당 경로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한번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시든 한번 찾아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8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네트워크 10.1.1.0 네트워크부터 10.1.47.0 네트워크까지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서머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서머리를 할 때 가장 쉽게 서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하면 어떤 네트워크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서 맞춰 보십시오. 자, 다음에는 9번 문제입니다. 밑에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괄호 안에 껴 맞춰서 제대로 된 단어를 찾아서 넣는 문제인 거죠. 한번 읽어보죠. 고객이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를 가변적으로 할당을 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변적으로 리소스를 할당하고 나면 가상의 어떤 서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서버들끼리 서로 간에 원활하게 통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면 거기에도 방화벽이 있어야 되고 L4 스위치도 있어야 되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서비스를 우리 물리적인 인프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컨트롤 플랜하고 데이터 플랜을 구분을 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정책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전부 다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잘 연동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밑에 있는 단어들에서 찾아가지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틀린 것을 찾는 문제네요. 그러면 틀린 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걸 붙여. OSPF 프로세스 아이디는 네이버와 서로 달라도 된다. EIGRP AS 넘버는 네이버와 항상 동일해야 한다. EIGRP의 K 상수는 네이버와 항상 동일해야 한다. OSPF 라우터 아이디는 에어리어 내에서만 유니크하면 된다. 스태틱 루트는 항상 EIGRP하고 OSPF보다 우선한다.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SPF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한 개의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룹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그 틀린 한 가지를 찾으시는 거죠. 답은 내일 설명드린다 그랬죠.